지금 삼성전자 안 사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이라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삼성전자가 5만 되었을 때 왜 안 사셨습니까? 7만 원 찍었을 때도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 12만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한 해만 125% 폭등했어요. 1999년 IT 버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여기서 얼마까지 더 간다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또 놓칩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역대 기록을 산산조각 낸다는 겁니다. 둘째,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올랐는데도 싸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끝까지 보시고 판단은 직접 하십시오. 올해 첫 거래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뚫었습니다. 4,309로 마감했어요. 새해 첫날부터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건 1983년 이후 단 5번 뿐이었습니다. 그날 삼성전자는요, 하루 만에 7% 넘게 폭등했어요. 전날보다 8,000원 이상 뛴 겁니다. 시가총액만 5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최근 만난 60대 은퇴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작년 초에 삼성전자를 살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원금이 2배 반으로 불어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은행 적금 깨서라도 샀어야 했는데 이 후회를 매일 하신다고 해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설마 여기서 더 가겠어? 이 생각 말입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이 올해도 기대하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열쇠는 환율입니다. 작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480원 근처까지 치솟았거든요. 외환 위기 이후 월 평균 기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뉴스마다 위기설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몇 달 만에 조 단위로 빠져나갔어요. 왜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달러로 환전해서 샀다고 칩시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까지 뛰면 달러로 바꿨을 때 수익이 확 줄어요. 주가 상승분을 환율이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이 바뀌었습니다. 환율이 1,440원대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40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칼을 뽑았거든요. 환율 투기는 절대 용납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금 유출도 연간 200억 달러로 막아버렸어요. 정부가 작정하고 나선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환산 수익이 2배로 뛰는 겁니다. 일석이조예요. 실제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10조 원 가까이 사들였어요. 단일 종목 순매수 1위입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줄줄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가장 높게 부른 곳은 20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12만 원대니까 60% 가까이 더 간다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실적이 왜 폭발하는 건가? 반도체 시장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는지 아십니까?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 노무라 증권은 133조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이 2018년 59조 원이었거든요. 그 기록을 2배 넘게 깬다고요? 실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새해 첫 거래일, 증권사들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2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분기 기준으로 20조를 찍으면 역대 최초입니다. 2018년 3분기에 세운 17조 5천억 기록을 7년 만에 깨는 거예요. 한 분기 실적만으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챗GPT 쓰시죠? 그거 한번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 파워를 만들어내는 게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쏟아붓는지 아세요? 수백조 원입니다. 그 돈이 결국 다 반도체 사는데 쓰여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만들어봐야 물량이 부족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고성능 메모리 물량을 벌써 다 팔아버렸거든요. 완판이에요. 사겠다는 곳은 줄 서 있는데 줄 물건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서버용 D램 가격이 작년 초 대비 몇 배나 뛰었는지 아세요? 업계에서는 이걸 슈퍼사이클을 넘어선 메가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럼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고성능 메모리 시장을 휩쓸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엔비디아한테 거의 독점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테스트에서 엔비디아로부터 최고점을 받았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핀당 전송 속도 11기가비트를 달성했는데 이건 엔비디아가 요구한 10기가비트를 뛰어넘는 수치예요. 경쟁사보다 앞선 겁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유리한 점이 또 있어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한 곳에 매출이 몰려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엔비디아에서 나올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빠질 때 하이닉스도 같이 밀렸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달라요. 고성능 메모리도 팔고 범용 D램도 팔고 저장 장치도 팔고 휴대폰도 팔아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금은 범용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범용 D램 생산량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이 호황이 고스란히 삼성전자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을까요? 하이닉스는 몇 배나 뛰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던 적이 있어요. 고성능 메모리 경쟁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위탁 생산 사업에서 수율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투자자들이 실망한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악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고성능 메모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경쟁사를 제쳤습니다.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테슬라와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발목을 잡던 짐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싼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올해 예상 이익으로 나눠보면 7배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역사적으로 바닥권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주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 저점에 가깝다고요.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닥에서 한국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덜 올랐어요.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이 정도면 뭔가 비정상이죠.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언젠가 메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가를 볼까요? 대부분 14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를 얘기합니다. 가장 높게 부른 곳은 20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12만 원대니까 상승 여력이 상당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메모리 가격만 유지돼도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물량 부족 상황이 상반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고성능 메모리 대량 공급이 본격화되면 17만 원까지 열린다는 분석이에요. 위탁 생산 사업까지 살아나면 20만 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테슬라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고 수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올해 이익이 3배 가까이 뛰는데 주가가 이 수준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장이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때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일 겁니다. 모두가 좋다고 떠들 때 사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 있거든요.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직 의심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사야 할까요? 현장 전문가들의 실전 조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전문가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겠다? 그건 신도 못해요. 대신 분할로 접근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30%만 사고 빠지면 30% 더 사고 또 빠지면 나머지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넣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예상 못한 일은 생길 수 있거든요. 주가가 출렁여도 담담하게 버틸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의 100%는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 있어요. 경쟁사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훨씬 크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째,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이 10조 원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둘째, 반도체 시장에 메가사이클이 터졌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가 점쳐지고 있어요. 셋째, 고성능 메모리에서 경쟁사를 제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이익 대비 주가가 역사적 바닥권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새해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4,300을 뚫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작년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 지금 또 고민하고 계시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그 질문 1년 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